코로나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마스크가 필요 없는 그날까지, 일상을 되찾는 그날까지 우리가 간다. 코로나 버스터즈. 코로나 잡으러 나왔습니다. 코로나 버스터즈 1호 중앙대학교 약학과 서울대 교수님, 2호 과학 전문 코로나 전문 기자 강한규 기자, 그리고 최지훈 아나운서요? 그냥 했어요. 그냥 나왔습니다. 저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네, 오늘도 코로나19 얘기하러 나왔어요. 네. 자,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TBS 앱입니다. 보내주시고 50원의 유료 문자 샵에 095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어디 가요? 아주 검정색 정장으로 어디 면접 보러 가는 아니에요. 신입사원 같아요? 제가 비디오형 아나운서여가지고 네. 오늘 좀 꾸미고 왔습니다. 오디오보단 비디오. 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98명입니다. 아예 가까스로 700명을 밑들어 왔는데, 설 교수님 현재 상황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황이 굉장히 나쁩니다. 이제 어제는 97일 만에 최다인 700명대를 넘었었고요. 거의 이제 800명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늘은 다소 적게 나왔습니다만은 안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네.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게 거의 30%. 더 걱정인 것은 감염 재생산 지수라 그래서 한 명이 몇 명에게 옮기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한 1.2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게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엊그제 1.07 또 1.12 이런 식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산 일로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단계 조정을 해서 더 조여 붙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어떤 식으로 단계를 조정해 가지고 조여 붙일지를 모르고 결국 남아 있는 것은 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굉장히 희생을 당해야 하는 방식으로 조여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동원하기가 쉽지 않고, 그렇지만 확산 일로에 있고, 그래서 굉장히 상황이 나쁘고 엄중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설 교수님이 코로나 걱정 때문에 얼굴이 좀 수척해지신 것 같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 봐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예. 강 기자는 잠 잘 자죠? 저는 진짜 요즘에 잠을 못 잡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나라 걱정 때문에. 나라 걱정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가운데 왜냐하면 걱정할 게 또 있는 게 얀센 백신 접종이 미국에서 중단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600만 회분 구매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680만 명이 이 백신을 맞았는데 6명에게서 혈전증이 또 발견돼서 이렇게 접종이 중단이 된 건데, 이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얀센 백신은 한 번만 맞는 백신으로 아시는 백신인데요. 네. 이제 미국에서 처음으로 대량 접종이 시작이 되었는데, 대량 접종을 하다 보니까 임상 시험 때는 발견되지 않은 혈전 부작용이 이제 나타난 거죠. 아스트라제네카도 혈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FDA나 CDC에서 접종을 이제 잠시 중단을 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얀센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도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이 모두 다 아데노바이러스라고 하는 감기 바이러스를 이용한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백신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서 아주 드문 혈전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어쩌면은 얀센 백신이나 혹은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도 대량 접종을 시작하게 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비슷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미국에서 대량 접종을 시작해 보니까 100만 명 중에 1명꼴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일단은 부작용 사례가 나타났으니까 이 부작용 사례의 정체를 좀 파악하는 일이 우선이잖아요. 아무리 백신이 중요하다지만 안전성이 최우선이니까. 그래서 미국 CDC 또 FDA가 백신을 아예 폐기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잠시 지금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네. 우리가 한 600만 명분 얀센 도입하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예. 네네. 지금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그래서 네,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백신 도입 계획에 변동이 없다라고 밝혔어요. 얀센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장단컨대 미국 FDA나 CDC에서 여러 가지 지금 원인 조사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다음 주에 이제 유럽 의약품청 그리고 미국 CDC 등의 입장이 이제 잇따라 나올 텐데, 얀센 백신을 접종한 다음에 아주 드물게 혈전과 관련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백신 접종이 주는 효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계속한다라는 결정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결정이 날 것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로 한 600명분의 얀센 백신 도입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교수님 이렇게 백신마다 노바백스도 안전성 논란이 이제 생기는 것 같고요. 계속 안전성과 관련해서 뭐 그게 노바백스든 얀센이든 아스트라제네카든 나오면 이거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걸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 겁니까? 우선은 이제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책임을 맡고 있는 당국의 역할이 제일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우리가 맞고 있는 백신은 통상의 백신들이 7년에서 길게는 15년 정도 걸려서 이제 안전성, 효과가 검증된 다음에 시장에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임상 실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백신들이 그런 과정이 없이 워낙 지금 긴급하기 때문에 정식 승인도 아닌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는 100만 명 중에 한 명 생길까 말까 한 혈전 때문에 깜짝 놀랐죠. 지금 얀센 그런 식으로 깜짝 놀랐죠. 네. 앞으로 노바백스는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도 이제 100만 명, 1000만 명 맞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데 화이자나 모더나는 안전할 것이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이것도 제가 이제 상기시켜 드리면 지금 백신 접종 센터에서 백신 접종하면은 30분간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거를 누가 촉발시켰느냐 하면은 화이자 백신이 촉발시켰거든요. 화이자 백신이 스웨덴에서 접종을 했는데 요양병원에 계신 노인분들이 알레르기 일종의 강력한 반응을 일으키면서 33분이 그냥 한꺼번에 사망을 하시게 작년 됐어요. 연말하고 올 초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노르웨이에서. 노르웨이에서. 네네. 그러는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화이자 백신은 알레르기 반응을 특히 강력하게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접종을 할 때 주의를 기울여라. 이게 이 화이자 백신이 촉발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화이자 백신은 소위 말해서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거에 대해 일으키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안전한 백신이 그냥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백신이든지 그렇습니다. 가네요. 그런데 그러면 왜 맞느냐. 위험 대비 이익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명 중에 한 명 혈전이 나오는 것을 무서워할 게 아니라 뚝심 있게 밀고 나가야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을 때 수십 명, 수백 명이 죽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구할 수가 있고 국가 경제도 살리면서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곳곳에서 나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니까 백신과 관련해서 한 걸음도 앞으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당국이 얼마만큼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만 명, 4만 명 수준의 임상시험을 할 때는 발견되지 않은 부작용들이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수준으로 접종을 하고 나니까 아주 드물게 발견이 되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작용들이 발견되는 게 우리나라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는 있지만은 사실 오히려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접종해야 될 백신인데 다른 나라에서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접종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드문 부작용 사례가 나타났잖아요. 조심하게 되니까. 네, 그러면 그런 부작용 사례가 나타나면 그런 부작용이 취약한 사람들이 누군지도 확인이 되고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또 그런 부작용 사례가 나타났을 때 의료진들이나 혹은 접종 받은 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 같은 게 마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나필락시스 같은 경우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접종 후에 30분 정도 기다리면서 그런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했을 때는 뭐 에프네프린 같은 응급처치를 해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을 안 만들고 있거든요. 이제 마찬가지로 혈전 부작용도 앞으로 아주 드문 희귀혈전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백신 접종 후에 모니터링을 하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또 즉각 조치를 해서 만에 하나 좀 안 좋은 상황으로 빠질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일들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뭐 너무나 불안하거나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긴박하게 준비된 백신을 접종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가피한 부작용들을 우리들이 하나하나씩 알아가면서 극복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희귀 혈전은 반드시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그렇습니다. 거죠. 발견이 되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분도 발견이 되어서 치료한 다음에 완전히 퇴원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생긴다고 해서 사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는데 염려, 걱정, 위험도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과장 왜곡되고 정폭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보도 태도도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언론들이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쪽으로 자꾸 네, 보도를 맞습니다. 하니까요. 증폭시키죠. 사실은 언론이 잘해야 되는데 이런 사례가 나타나면 전문가들이 일단은 원인을 파악을 하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위험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적은지를 어쨌든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언론들은 이제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백신을 접종한 다음에 아주 드물게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긴 하는데 이런 부작용에 많은 전문가들이 따져본 결과 그 위험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라고 시민들을 이제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무조건 불안감만 증폭시키니까 이제 모든 일정들이 다 지금 어그러지고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불안하고 막 이런 네.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든 앞으로 이제 얀센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접종을 했는데 아나필락시스가 온다거나 혈전이 생기더라도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고 얼마든지 완치되고 후유증 없이 치료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는데 그 걱정이 지금 지나치게 되고 있다는 예. 말씀입니다. 오늘은 백신 얘기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자가 검사 키트 얘기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방역 당국이 학교에 코로나19 자가 검사 키트 도입을 검토 중인데 이 방안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건데 현장에서는 크게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그래요. 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하나는 진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확도거든요. 정확도가 담보되지 않은 것은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학교 현장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학교에 선생님들이 맡은 일들이 너무 많으세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맡은 일들이 많아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또 이거 맡아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선생님들이 또 이거 해야 되거든요. 코를 선생님들이 쑤셔야 되나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이 학생들이 할지 아니면 선생님이 할지 그거는 근데 모르겠는데. 이제 자가진단 키트가 도입되면 자가진단 키트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코를 쑤시는 게 그럼 원칙이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이 자기 코를 쑤시기가 어려울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선생님이 쑤실 수밖에 없겠죠. 쑤신다는 용어보다는 채취한다 이렇게 순화합시다. 아니 사실 쑤셔서 채취를 하니까.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이런 이제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되면 이제 오버로드가 걸리게 되는 거죠. 계속 이제 교육 외적인 걸로. 얻는 실익은 별로 없으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네. 정확도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권하지 않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소위 말해서 정치 방역, 정치가 자꾸 과학의 영역인 방역에 발을 디디면서 계속 스텝을 꼬이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냥 정치하시는 영역 있잖아요. 요즘 뭐 집값 올라서 난리 났잖아요. 그런 거 하시고 방역은 과학의 영역이니까 방역 전문가에게 맡기면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방역은 방역 전문가에게. 네, 맞습니다. 1216번님이 좋은 말씀입니다. TV에서 방송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설 교수님. 이미 세 분이 하고 있지 않아요? 하고 있어요, 저희. 월요일부터 금요일 10시 50분부터 11시 30분 TBS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저희 모습을 생생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 방송 코로나 전문 맛집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남양 유업 있잖아요. 예. 이 어제 오늘 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뭐 코로나 관련된 얘기니까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 불가리스 유제품이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 이 불가리스 대란이 일기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물론 제가 이제는 이제 뉴스들이 이제 속보들이 사라졌어요. 나와가지고 예. 이제 많은 분들께서도 이제 아니겠지 이제 이렇게 하고 계신데 여러분 이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지만 상식을 절대로 초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을 넘어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많은 이자를 주겠다. 거의 사기에 가깝겠죠. 네. 예. 상식을 넘어서는 과학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명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잠깐만 거예요. 좀 적고 예. 상식을 넘어서는 넘어서는 과학은 과학은 없다. 없다. 저도 적었어요. 아주 어려운 용어 중에 슈도 사이언스라는 게 있습니다. 예? 가짜 과학이라는 유사과학. 거예요. 예. 가짜 과학 또는 유사 과학이라고 번역이 되는 슈도 사이언스라고 있는데요. 과학의 달을 썼지만 과학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네. 예.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불가리스를 어떻게 하죠? 먹어요. 마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마셨을 때 효과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실험은 어떻게 했냐면 안 마시고 세포에 바이러스 코로나19를 감염시킨 다음에 거기에다가 불가리스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사람이 섭취한 상태에서 실험한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세포에다 불가리스 그렇습니다. 그 우유를 떨어뜨린 그렇습니다.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소금물 한 방울을 넣어도 바이러스가 죽을 거고 알코올 한 방울을 떨어뜨려도 죽을 거예요. 그리고 불가리스는 이제 유산균이니까 산도가 높잖아요. 네. 혹은 또 그리고 그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상태는 그 세포가 살기에 적절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뭘 넣어도 죽었을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김치를 먹으면 어떻다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실험을 해야 되냐면 사람이 김치를 먹고 감염이 되나를 봐야지. 예. 김치의 액기스를 세포에 줘가지고 이거는 안 맞잖아요. 조건이 안 맞잖아요. 이런 현실과는 거를 다 다르죠. 뭐라 그러냐면은 과학의 달을 썼지만 과학이 아니다 그러거든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사기라고 하죠, 사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제 삼는 거는 뭐냐면 이거를 이제 어떤 학회 형식을 빌어서 어떤 사람들이 발표를 했는데 거기 보니까 뭐 교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네. 왜 사기에 발을 붙이고 왜 사기에다가 자기 몸을 맡기냐는 거예요. 대학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네요. 네. 자, 이런 거는 과학을 수준에서 1에서 10까지 놓는다고 하면 어디에 속하는 거냐면 이런 거는 마이너스 5쯤에 속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과학이라고 하더라도 상식을 벗어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생각하셔야 될 것은 상식이라는 거죠. 예. 오늘의 명언입니다. 오늘의 명언 상식을 넘어서는 것은 과학이 아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과학은 없다. 네. 네.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코로나19 하고요. 자, 잠시 후에 코로나 힐링 콘서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안영주 씨의 우쿨렐레 연주, 고종대 씨의 기타 연주 네.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기 전에 행사 대통령의 노래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피터폰 웃고 삽시다.